트럼프가 1년 동안 바꿔놓은 미국과 세계 1년 전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4년 후에는 어떻게 모습이 달라질까? 아마 다른 세상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세상. 그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 기독교도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그 요번에 어디야 그 복음통일 컨퍼런스에서도 맨 앞에 이 페이지를 썼는데,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다. 자유의 확산은 인류의 진보를 의미한다. 우리가 점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가 인간이 발전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간한테 준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좋은 선물이 자유라는 선물입니다. 자유. 그 자유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죠. 어떻게 너네들이 자유를 갖게 되는지를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을 잘 따르고 성경책 열심히 읽으면은 그럼 너희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 준 가장 큰 선물이 자유입니다.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데서 속박에서 벗어나고 뭐 죄에서도 자유롭고 뭐 다 자유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 그 경지까지 못 갔는데 정말 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내일 죽어도 끄떡 없어요. 천당 가는데 뭐가 더 좋은 데 가는데 그게 최고의 자유가 되겠지. 예. 그런 것도 안 무서워하는 자이고 최고의 자유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예, 자유를. 그런데 정치가들은 인간의 자유를 뺏는 것이 속성입니다. 뺏고 싶어요. 왜? 그래야지 지가 자유가 더 많아져. 국민들이 마음대로 하면은.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지가 하나님 흉내내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흉내내는 왕들이 있어요. 김정은 같은 친구가 바로 그런 놈입니다. 근데 그걸 우린 기독교는 딱질색으로 싫어하죠.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지가 하나님 흉내내는 것들이 다 우상이죠. 그래서 정치가들이 우상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정치가들이 자유를 뺏고 국민들의 자유를 넓히는 과정,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2026년은 자유가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되는 해가 될 것이다. 이거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2026년 한 해는 자유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 3천만한테 자유를 갖다 줬습니다. 마두로가 사람 취급하는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 3천만이 지금 기뻐서 날뛰고 있습니다. 길거리로 나와서 춤추고 있어요. 그게 자유지 뭐겠습니까? 그죠? 북한의 독재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에게도 자유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북한의 자유가 오기 위해서는 북한의 우상 하나를 걷어내면 되는 겁니다. 김정은.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이 그런 우상들, 세계 각국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집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란 대통령 쫓겨날 것 같아요.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최고 지도자도 이제 골로 갈 것 같은데 그 최고 지도자가 날아가게 되면은 9천만 명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 전부 다 트럼프가 하는 일에 의하면은 자유가 확산되는 일이고 북한의 자유도 확산되고 대한민국에도 자유가 확산되고. 그래서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내가 영어로 써봤습니다. Global Fight Against Dictators. 독재자들을 향한 전 지구적 전쟁. 이제 앞으로 트럼프 때문에 무너질 정권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도 그게 독재자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것들이 길거리에서 영국 총리가 말이죠. 길거리에서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소리내서 읽으면 잡아갑니다. 길거리에서 통성기도하면 잡아가요. 왜?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서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이자라면 가만 놔둬요. 미국이 너도 꺼져. 너도 꺼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쭉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이거 미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폭스뉴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유일한 초강대국의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예. 미국이 지금 다시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다시 반장이 된 거예요. 반장. 미국이 힘이 셌는데 오바마라든가 또는 바이든 같은 대통령이 있을 때는 반장이 아니라 남이 때리면 얻어맞고 있어요. 미국이. 제일 큰 녀석이 매맞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런 세계는 더 이상 아니고 특히 중국이 이야기하는 재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중국은 인간의 자유를 뺏은 우상이 통치하는 제일 큰 나라고 중국이 자유롭게 되면은 14억 명이 자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유가 그냥 대폭 확산되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본질을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이죠. 지구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만든 이유가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거기 이제 독립선언서에 나온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보다 더 강조해서 쓴 말이 창조주입니다.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인간한테 권리를 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남한테 뺏기거나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리는 생명,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자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겁니다. 행복의 추구, 행복의 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부자가 된 이유가 저기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게 이제 청교도 정신인데 생명, 그러니까 라이프, 리버티, 그리고 해피니스, 퍼스트 오브 해피니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거를 모든 정치가들은 다 뺏으려고 노력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것을 보장하는 나라를 한번 지구에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나라를 만든다. 그리고 그거 보장하지 않는 정부들은 다 쫓아내도 된다라고 써 있는 게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간의 자유를 인간이 한번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만든 나라다. 아주 특별히 그 좀 특이한 나라죠. 그래서 미국이 건국을 미국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정부는 없었으니까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아예 캐치프레이즈를 내놓고 나라를 만든 경우가 미국이 처음이다. 근데 그것을 지금 미국이 잘 못했는데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자유도 물론이고 세계의 자유를 확산시키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를 정치가 해주겠다고 그런 것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저거를 직접 실행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 수상을 했죠. 저 사람이.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말입니다.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고무시키는 자들은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이다. 트럼프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독재 정권을 파탄시키고 그것을 붕괴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고 있죠. 뭐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제일 좋아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만든 대한민국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본받아서 만든 나라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나라, 다시는 종이 되지 않기로 하는 그런 나라를 이제 이승만 박사도 만든 겁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인용하는데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C, 영어로 C자로 시작되는 단어 세 가지. 그 마이크 허컵이라는 사람이 현재 이스라엘 대사입니다. 저 사람이 목사님이기도 하고 미국의 아칸소주라는 주의 주지사이기도 했고 그리고 2016년에는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경합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내 표를 다 줬고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이스라엘 대사가 아주 각별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사 제일 괜찮게 치죠. 거의 그 수준으로 미국에서는 이스라엘 대사를 높이 쳐주는데 저분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C가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 캐피탈리즘, 자유주의, 경제학, 그다음에 컨스티튜션, 민주주의, 정치.
자유민주, 기독교, 이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영어는 다 C자로 시작되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세 개를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힘이 약하니까 우리 힘으로 살기가 벅차요. 그래서 정말 힘센 친구의 힘을 빌어서 이 나라가 죽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한미 동맹.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국의 네 기둥을 그 하나님,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미 동맹, 이것이 한국의 건국 4대 기둥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한미 동맹이 체결돼 가지고, 그래서 한미 동맹을 체결했다는 것은 우리는 미국 편이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냉전 시대 때 소련하고 미국이 치열하게 싸울 때 우리는 미국 편에 서서 맨 앞에서 싸운 나라다. 지금 뭐 양다리 걸치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미국 진영의 냉전 체제에 한국을 갖다 놓은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도 사실은 이승만 박사 같은 탁월한 사람이 만들어놓은 업적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정말 고생 끝에 한미동맹을 체결한 날 감격에 겨워서 우리 국민들한테 한 말입니다. 한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한미방위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한 애들은 10년 동안 군대 가는데 우리는 3년 군대 갔다 오면 됐습니다. 그동안에 7년 세월을 줄인 다음에 그 시간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이죠.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이번 공동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약한 나라인데도 한미방위조약 맺은 다음에 70년 이상 다른 나라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도 못 건드리고 중국도 못 건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우리가 그런 뭐 효과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금방 나온 얘기죠. 진리, 자유. 기독교의 기본이 진리와 자유인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를 대폭 확산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기독교 성경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그 무렵에 뉴욕에 걸려있던 그런데 1월 1일은 새해의 첫날일 뿐이지만 1월 20일은 새 시대가 시작되는 첫날이다. 오늘이 바로 새 시대가 시작된 1년째 되는 날이다. 1년 동안 트럼프가 세상을 얼마나 바꿔놓은지 한번 보자. 2026년 1월 1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림입니다. 2026년은 아주 끝내주는 해가 될 겁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좋은 해인데 그 밑에 설명을 붙여놨는데 2026년은 뭐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s the year we fight for our freedom. 2026년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더욱 지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싸우겠다. 우리들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 마두로라는 최악의 독재자, 자기 국민을 몇십만 명 죽인 그 독재자를 아주 쪽지게처럼 찝어갔죠. 찝어가서 지금 미국에다 갖다 놨는데 지금 이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 나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물론 기독교 내각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을 또 most evangelical cabinet이라고 합니다. most Christian cabinet. 그러니까 완전히 가장 기독교적인, 가장 복음주의자적인 내각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두 장을 이렇게 그냥 겹쳐놓은 건데 하나는 앞에서 찍은 거고 하나는 옆에서 찍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 그 왼쪽에 국방장관이 있고 또 그 반대 오른편에는 국무장관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전부 다 보통 열정적인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스코트 터너라는 흑인인데 이 사람은 이제 주택부 장관이에요. 주택과 집 짓는 그 관련된 부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2월 26일 날 이제 내각이 대충 완성됐어요. 그래갖고 내각 전체 회의를 첫 번째로 여는 날입니다. 마치 그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 국회 개원하는 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자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트 터너 장관한테
장관이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미처 몰랐다 나한테 그걸 시켰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주 충격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직무에 임명하여 무슨 장관에 임명하여 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기름 부어 주심. 이거 우리 성경책에 많이 나온 말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사람이 하는 일은 실패가 없죠. 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늘이 주신 임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미션을 받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으로 지금 전정부 장관으로 바뀌었지만은 임명해 주셨는데 임명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셨다. 우리 보고 맡은 직무를 잘 하라고. 그것이 지구의 자유를 확산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십자군이에요. 십자군이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본질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지금 하는 일이 무섭습니다. 속도도 많고 과격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이 미국 사람이 뭐냐? 성질이 너네들은 뭐야? 예, 우리는 카우보이입니다. 그래요. 카우보이는 거친 사람들을 얘기하죠. 속 끌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카우보이에다가 워리어라는 말을 씁니다. 워리어, 전사. 미국 사람들은 다 군인 같아요. 스타일이. 바로 카우보이에다가 워리어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이게 무서운 일을 하는 겁니다. 예, 미국 카우보이 보면 저렇죠. 저희 국방장관이 소령일 때 찍은 사진입니다. 완전히 저 사람은 미국의 애국자예요. 우리나라 신문에는 그 트럼프가 자기 충성하는 놈들로 다 장관을 채워놨다고 말이지, 나이도 적고 능력도 없는, 그리고 겨우 소령밖에 안 한 사람, 겨우 소령밖에 안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자들이 미국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노출하는 말입니다. 미국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을 장관시킵니다. 국방장관은. 국무장관을 오히려 장관을 시켜요. 외무장관을. 근데 미국 국방장관을 소령식이나 하고 전쟁도 했던 사람을 시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저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 정치학과 나오고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대학원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방에 관한 책을 1000권 이상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군이 이렇게 세진 거예요. 저 사람이 장관하면서. 미국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에요. I will never apologize for being a patriotic American. 나는 애국적인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누구한테 미안하거나 사과하지 않겠다. 지금 저런 기질을 가진 미국이 세계를 바꿔놓고 있다. 이거는 되돌이킬 수 없고 이제 금명간 달성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언더 시즈라는 것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잡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트럼프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로는 둘째 아들인데 오남매 중에 세 번째 친구예요. 맨 저쪽 왼쪽에 있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친구입니다. 에릭 트럼프라는 친구인데 얼마 전에 책을 썼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가족들이 지난 4년 동안에 얼마나 순환을 당했느냐. 그래놓고 우리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파이터예요. 싸움꾼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싸움꾼이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유를 확산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파이터에다가 워리어에다가 카우보이 같은,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아주 터프하죠. 그런데 저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찌질이처럼 빌빌거리고 있는 거야? 라는 책을 썼습니다. 2011년에 나온 책이니까 대통령 되기 몇 년 전에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미국은 터프해져야 할 때야. Time to get tough. 미국이 왜 이렇게 매일 어디 가서 매 맞고 앉아있어? 이 강대국이. 바로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Time to get tough가 그 책에 중국이 미국의 적이야
왜 우리가 중국한테 쩔쩔매고 당하고 있어? 나는 저 책을 그때 읽으면서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겠지.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되겠나 했는데 대통령이 된다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커비 목사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적을 적이라고 말도 못하고 살아왔다. 그리고 친구를 친구라고 말도 못했다. 중국하고 대만 중에 친구가 대만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지금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 저 우리 사진 보면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 가운데 있는 크리플드 아메리카라는 거는 미국이 불구가 되었습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왜 대통령에 출마하는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책으로 쓴 겁니다. 그 앞에 사진 설명이 나와요. 그 본문에 나는 잘생기고 웃는 사진도 많지만 지금 미국은 도무지 웃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놓습니다. 그 맨 왼쪽 위에 웃는 사진이 트럼프 1기 대통령 때의 표준 사진입니다. 그리고 맨 이쪽에 있는 거, 그것이 2기 트럼프의 백악관에 걸려 있는 사진이고, 미국 하여간 뭐 대통령 사진 다 관공서에 걸잖아요. 저 사진을 걸었어요. 왜 하필이면 저 사진을 걸까? 그래서 내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야, 이 사진을 한번 이름 지어봐라 그랬더니 니네들 이제 다 죽었어요. 니네들 이제 다 죽었어. 바이든이 바보같이 얻어 터졌는데 바이든 갖다 때리고 오바마 때린 놈들 이제 다 죽었어. 예. 그 죽을 놈들이 바로 인간의 자유를 찬탈하는 그 우상들입니다. 하나님 흉내내는. 미국이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부시입니다. 아들 부시. 아들 부시가 김정일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뺏는 거야. 북한 주민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네가 뭔데 김정일이 네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네가 뺏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런 용법을 많이 써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저 사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4년 아마 계속 저렇게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배경들이 많은데 저게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림이죠. 옆에 보면 이렇게 총알 지나간 자국이 뿌옇게 보입니다. 예. 저거 사진도 참 기가 막히게 찍은 사진인데 총알이 핑 하고 날아가는 자국이 있죠. 귀를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저것도 똑바로 서서 강의를 하다가 이것 좀 보세요. 그러고 뒤에 있는 화면 가리키는 장면입니다. 똑바로 강의에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참 이거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며칠 있다가 저거 하고서 4일 만에 대통령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되는데 후보로 확정할 때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후보가 되는데 귀에 부상당해가지고 귀에다가 반창고 붙이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부통령 후보인데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공화당 전당대회는 완전히 기도회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는데 전부 다 앉아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미국 저 정권이 무서운 정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날 작년 11월 5일 날 그 대통령 집이 플로리다에 아주 거의 궁전이죠. 거기 모였던 사람이 누가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반주도 없이. 그 노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이에요. How great thou art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냐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그 장면을 딱 텔레비로 보면서 와, 이제 어떤 정부가 생길지 그림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은 부른 노래가 뭡니까? 악마들과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예요. 야, 이제 어떤 정권이 생길지 내가 감을 찾겠다. 지금 그런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세계를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들 같아요. 트럼프를 말이죠. 저 여자가 그 아틀란타 거기입니다. 우리 작년에 갔던데 거기 풀톤 카운티라고 있는데 풀톤 카운티의 검사예요. 저 사람이 트럼프 너는 형사범이야. 네가 선거에서 졌는데 졌다고 인정을 안 했어.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아틀란타에 있는 감옥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죄수들만 찍는 사진, 그 사진을 찍게 한 여자입니다. 그 옆에 있는 흑인은 저거는 검사예요, 검사. 이 사람은 거기 이제 그 둘이 이제 트럼프를 형사 재판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죠. 근데 하다가 말았습니다. 왜? 둘이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뭐 호텔 뭐 비행기 같이 타고 이게 걸려 가지고 너네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심사할 자격이 없어 해 가지고 탈락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 앞으로 큰일 날 겁니다. 지금 거꾸로. 저 둘도 또 악마 같은 사람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사업 갈 때 은행에서 돈 빌리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그때 사기쳤다는 거라. 무슨 사기냐? 건물이 예를 들어 100만 불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거 200만 불짜리라고 그래갖고 많이 빌렸대 돈을. 아니 돈을 빌려주는 게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리고 빌린 돈을 이자 써서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값을 거짓말로 하고 빌렸다 그래갖고 저 뚱뚱한 여자가 트럼프를 고발해가지고 벌금을 3억 5천만 달러를 매긴 거예요. 물론 저 돈 안 냈죠. 예. 아니 은행에서 은행이 꿔주는 것이지. 그리고 은행을 잡아야지. 저 바보처럼 100만 달러짜리 건물 가진 놈한테 500만 달러짜리 건물 가진 것처럼 돈을 빌려주면 어떡하니 그래야 되는데 저기서 피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은행도 다 돈 벌었고 트럼프도 돈 벌었고 그런데 그거를 몇십 년 지난 거를 잡아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재판한 판사 다 그렇게 생긴 놈들이라 보니까 생긴 것도 이것도 또 뭐 무슨 어떤 창년대 트럼프가 못된 짓을 하고 입을 막으려고 돈을 줬다. 저 기소한 사람이 맨 끝에 있는 뚱뚱한 또 흑인입니다. 이게 왜 트럼프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기 위해서 저 여자는 80도 넘은 여자인데 트럼프 1기 대통령 때 몇십 년 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트럼프가 자기를 백화점 옷 갈아입는 방에서 자기를 강간했다고 또 주장합니다. 그 트럼프가 난 너 몰라.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말을 막 하니까 난 너 같은 건 너같이 생긴 얼굴은 별로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 가지고 책 썼어요. Not my type.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게 이런 것들이 이게 미국에 참 미국을 좀 먹는 인간들입니다. 지금 다 이제 없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저렇게 가지고 재판받고 벌 받을 때마다 트럼프 인기가 푹푹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재판 받은 날 이제 그냥 그 다음 날 조사부터 6%가 오른 거라. 아니 국민들이 저 사람 이제 형사범으로 확정됐는데 어떻게 올라요? 그 국민들이 다 아는 거지. 그리고 또 보세요. 서포트 포 트럼프 스카이로켓트. 스카이로켓트는 팍 쳐오르다 이거죠. 인뉴폴, 팔로잉 컨빅션. 컨빅션은 유죄 판결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자마자 트럼프의 지지도는 하늘로 치솟았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그 재판을 전부 정치적인 사기 재판이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고생을 했으니까 트럼프가 터프해진 사람이 됐고 우리 아까 그 아들이 쓴 책이 우리는 그동안 포위돼서 살았다. 지옥 같았다. 이제 바로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선거 때 나온 거죠. 탄핵도 당했고 체포도 당했고 그 유죄 판결도 받았고 총알까지 맞았는데 아직도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 불사조가 이제 세상을 바꿔나가고 갑니다. 그래서 not elected to be nice. nice 하려고 당선된 게 아니에요. elected to get result.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당선됩니다. I'm not going to be nice. 나는 나이스한 사람이 될 거가 아니야. 나는 이제 무서운 사람이 될 거야. 지금 뭐 미국을 막 바꿔놓죠. 저런 입장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보니까 남부국경이 뻥 뚫렸어요. 남부국경이 없어요. 근데 그 우리 친구 그 미국 백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 박사 받은 친구예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나보고 한번 전화해가지고 야 너 미국 올 때마다 그 뭐 거기서 뭐 이거저거 물어보니까 귀찮지 쉽게 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멕시코로 왔다가 거기서 걸어와. 그러면 아무도 안 물어보지도 않아. 뻥 뚫린 남부국경선. 이거 나라가 아니죠. 온 세계에 뻗친 중국의 촉수. 중국은 건드리지 않은 데가 없어요. 베네수엘라, 파나마, 그린란드, 이란, 캐나다, 멕시코 등등등.
저런 나라들, 캐나다 같은 나라는 국민의 80%가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캐나다 정부는 장관들의 80%가 친중국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반중국인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무지하게 친중국이에요. 이것들 미국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좌익적, 친이슬람적으로 변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영국, 독일, 프랑스, 이거 전부 정신없어요. 전 세계 및 미국 내 좌파 정치, 미국에도 좌파들이 그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네소타 보세요. 그리고 미국 기독교의 쇠퇴, 타락한 정치 세력, 딥스테이트, 이거를 트럼프가 그냥 다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지금 엄청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트럼프가 지난 1년 동안 바꿔놓은 미국과 세계라는 제목을 잡습니다. 저러고서 미국을 그냥 걸어가요. 미국까지. 멕시코로부터 걸어가는 저걸 카라반이라고 합니다. 저거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멕시코 정부가 물도 주고 도시락도 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는 날 저놈이 없어졌어요. 멕시코 대통령이 이거 트럼프한테 잘못 보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촉수를 뻗쳤다고 그랬죠. 파나마 운하, 미국이 만들어서 파나마 보고 네가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 파나마 부자예요. 그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1달러 주고 팔았습니다. 1달러, 1,000원. 근데 그거를 파나마가 지금 저기 있는 배 지나가죠. 저거 한 척 지나가면 5억 원입니다. 통과료가. 그래서 파나마는 그냥 미국이 만들어준 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저걸 중국이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와서. 트럼프가 우리가 파나마한테 줬지 중국한테 준 적이 없어. 그거 다시 내놔. 그 말로 그냥 뺏어버린 겁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 통제권을 이제 파나마가 가져오고 미국 배들은 지나가면 돈 안 받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통령 되자마자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죠. 영국이 저래요. 이게 영국 맞아요? 저게 영국입니까? 파키스탄입니까? 파키스탄 같아요, 영국이. 저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파리입니다. 파리, 프랑스. 이게 기독교 국가, 카톨릭 국가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 국가안보 보고서에 유럽은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었다. 20년이 더 지나면 유럽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만은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위대하게 만든 건 뭡니까? 크리스천, 기독교 문명, 그리고 서구 기독교 자유 문명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 나라의 친 이슬람 수상부터 갈아야 된다.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 총리는 앞으로 다 갈릴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들이 전부 그 트럼프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다 기독교적이고 우파적이고. 미국도 썩었죠. 저 아줌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장면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감히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왜?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 앞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바이든이 작년 부활절, 재작년 부활절을 성전환자의 날로 발표를 했었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분노한 나머지 나는 대통령이 되면 그날을 기독교의 날로 바꾸겠다. 안 바꿨어요. 왜 안 바꿨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모든 종교를 믿을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국가지만은,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의 국가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네, 바로 미국이 이렇게, 이거 제가 작년에도 보여드렸죠. 저게 미국 보건장관이에요. 보건장관은 해군 대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해군 대장이라는 자가 자기가 여자래. 저게 남자인데. 저런 군대 가지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 옆에 서 있는 놈은 뭔 줄 아세요? 놈이냐 뭐냐? 너는. 저거는 에너지성의 그 거의 그 뭐 1급, 2급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지하게 높은 공무원인데 저거를 자기 자칭 넌 바이너리야. 넌 바이너리는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아니 말이 남자도 여자도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지죠. 아담과 이브를. 근데 자기는 아담도 아니고 이브도 아니래.
저런 것들이 정말 미국 텔레비에 나와서 토 나오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다 박살내 버리는 거죠. 트럼프가. 이놈이 공산주의자인데 지난번에 부통령 후보죠. 미네소타 주지사입니다. 저놈은 남자 중학교 화장실에다가 탐폰을 갖다 놓은 놈이에요. 왜? 여자들이 남자라고 생각하면 거기 가서 오줌 누라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탐폰, 그 월경할 때 쓰는 약간 그 생리도구, 남자 화장실에 여자 생리도구를 갖다 놓은 그걸 갖다 배치시킨 인간입니다. 저거 요번에 이제 잘못하면 감옥 가게 생겼어요. 하여간 190억 달러인가를 부정으로 소말리아 사람들이 뭐 어린이 뭐 육아송가 만들었는데 애들도 없는데 돈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9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억 몇 조 되겠죠. 그 돈을 써가지고 지금 고발당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나는 다음번에 주지사에 안 나오겠습니다라고 요 며칠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선언했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공산당이에요. 저거 우리나라 신문에는 뭐 그럴듯한 여자로 나왔는데 모르니까 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요번에 책 한 권 새로 썼는데 그 책에다가 카말라 해리스는 세계 100지도를 주고 한국을 찍으라면 아마 못 찍을 인간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무식해요. 세상에 대해서. 공산당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교수인데 가리키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야 미국이 중요하냐 세계가 중요하지. 그게 글로벌리즘입니다. 물건 미국이 만드는 게 다 장땡이냐? 중국이 만들어서 잘 만들면 그거 사오면 되지. 그래서 미국의 공장이 다 망가지고 미국의 중산층이 깨지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못 만들어도 반드시 만들어야 될 물건이 있습니다. 철강. 그건 전쟁 나면은 다른 나라가 안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쌀. 아무리 다른 나라 쌀이 싸더라도 그 쌀 만드는 나라가 팔지 않겠다 그러면은 쌀 안 만드는 나라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가 다가 아니라는 그 얘기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나라가 반드시 지금 그래서 미국이 공장을 다 옮겨오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아주 간단하게 해요. 좋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쇠를 사오는 거, 쇠덩어리 사오는 거 좋은 일이에요. 걔네들 값도 싸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중국이 아니고 어느 나라랑 전쟁할 일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철강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때 중국이 막 팔까요?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물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간 미국의 철강 공장을 가져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관세를 100% 때리면 됩니다. 100% 때리면 그 공장이 짐 싸갖고 미국으로 다시 옵니다. 그렇게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리즘을 또 깨고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공산주의를 깨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너 꺼져 1. 반미 2. 친중 3. 독재국가 4. 이슬람 국가 전체를 한마디로 하려면 다 좌파 공산주의. 그래서 저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는데 거기 북한이 당연히 안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지금 트럼프가 싸우는 싸움이 바로 그 공산당을 그 미국에서는 저거를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저술가들은 공산주의를 사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나는 아직도 공산당을 싫어해. 그놈들이 이름을 리버럴 그러니까 리버럴이라고 그러죠. 커뮤니스트라고 안 그럽니다. 이름을 바꿔도 나는 아직도 싫어해. 그래서 소련을 뭉개시킨 사람이죠. 제일 큰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현재 제일 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공산당과의 싸움이다. 지금 미국의 싸움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하던 동안에 2024년 10월 선거하기 대통령 당선되기 한 달 전쯤이죠. 미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1%. 미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79%.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겁니다. 국민의 80%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는데 여론조사에서.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트럼프가 떨어진다고 나왔죠. 놀라운 것은 그리고 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때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지금 대변인보다 이제 그 선배인데 저 사람도 되게 잘해요. 그 지금 폭스뉴스 앵커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저는 밤에 한 11시 정도까지 텔레비 보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구나 그러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떨어졌어. 이런 일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 맥카넌이라는 그 여자가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맨 밑에 있는 노란 줄 친 부분입니다. 바이든이 역전할 확률 이제까지 했는데 밤중에 바이든이 앞설 확률은 천조분의 1이다. 근데 보니까 그 천조분의 1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부정선거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밝혀가지고 미국이 뒤집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 파란 줄 밑에 가는 거가 바이든 줄이에요. 빨간 줄이 트럼프 줄인데 이제 그 바로 팍 튀기 전에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자는 사이에 팍 튀어 올라가가지고 바이든이 앞섰어. 이게 세상에 그래서 프로드 사기다라고 쓴 겁니다. 바이든이 여기다 뭐 달고 있는데 Commander in Thief, 그러니까 도둑놈의 왕초라고 쓴 겁니다. 도둑놈의 왕초. 미국 대통령을 Commander in Chief라고 그러죠. 총사령관. 근데 도둑놈 총사령관이 된 거죠. 저런 책들 지금 무지하게 잘 팔려요, 미국에서. 뭐 어떻게 부정하느냐가 다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번에 미네소타주라는 미국 최악의 좌파주에 출마하는 저 사람이 트럼프 친구인데 벽에 파는 사람이에요. 벽에 아주 싸게 팔고 막 매일 텔레비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미국 부정선거 밝히려고 무지하게 애쓴 사람인데 노 보팅 머신 이제 기계로 선거하지 말 것, 페이퍼 밸럿 종이에다 찍을 것, 핸드 카운트 손으로 셀 것, 아이디 리콰이어드 주민증 보이고 투표할 것, 원데이 보팅 단 하루에 투표할 것, 요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아까 그랬죠. 선거 당선되기 한 달 전에 미국 국민 79%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다. 미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돼가지고서 한 넉 달쯤 지났을 때 여론조사 해봤더니 미국이 나가는 방향이 올바른 길입니까? 사상 처음으로 50%가 올바르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라스무센 리포트라고 아주 제일 유명한 언론사인데 그 언론사가 30년 동안 저 질문을 수백 번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트럼프가 돼가지고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국민 과반수가 예 맞아요. 미국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저런 건 절대로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황금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론, 미국이 미국처럼 힘센 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일은 하나도 예상 밖이 아닙니다. 저 교수님이 누네 몬테이로라는 교수인데 미국처럼 힘센 나라는 국제정치 안 해도 된다. 고립으로 돌아가도 된다. 왜 건드릴 나라가 없으니까. 2.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 현상 유지했습니다. 3. 차제에 세상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꿔나갈 수 있다. 지금 트럼프가 세 번째를 하는 겁니다. 이거 트럼프는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걸 하는 거예요. 무슨 듣도 보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무실에 처칠 동상 갖다 놨다고 그랬죠. 처칠은 뭐냐? 서구 자유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문명을 지킨 위대한 정치가. 트럼프가 자기 방에다가 레이건 대통령 사진을 쟁크가 갖다 놨습니다. 소련을 물리치고 미국을 유일 패권국으로 만든 대통령. 트럼프가 의미하는 것은 서구 자유문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미국을 중국을 제압하고 둘도 없는 1등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이미 이것도 또 트럼프가 하는 거는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교수들이 쓴 겁니다. 러시아와는 냉랭한 평화를 유지할 것. 러시아는 잘 보면은 미국이 이게 등을 살살 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토를 꾼밤 때리고 중국 꾼밤 때리면서 러시아 그게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러시아랑 잘 지내니까 1기 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깡패랑 친하게 지냅니까? 트럼프 말
그러면 푸틴이라는 깡패가 시진핑이라는 깡패랑 잘 지내라고 놔두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완전히 정치가 답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란을 봉쇄할 것. 이번에 이란 끝나죠. 중국을 봉쇄할 것. 아마도 곧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을 강화시킬 것.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도를 강화시킬 것. 정말 이 교과서대로 외교정책을 하는 사람이죠. 이거는 좀 밑에 있는 그 마이클 맥콜이라는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국 국무부한테 바이든 때예요. 미국의 적이 누구냐 한번 밝혀봐라 그랬더니 그 미국 국무부에서 저걸 순서대로 밝힌 건데 1등이 시진핑, 2등이 푸틴, 그리고 3등이 김정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등이 그 하메네이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하메네이 제일 먼저 손보고 있는 것이죠. 저 넷 중에는. 미국은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 미국의 전통입니다. 그 어떤 대통령을 바꾸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미국의 정치와 경제에 반대되는 정치를 하는 대통령들을 바꾸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는 뭡니까?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주의죠. 정치는 뭡니까?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독재하고 공산주의 하는 놈을 미국에 바꿔놓는 것이 미국의 역사다. 오버스로우, 날려버리다, 엎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책은 미국이 후세인 조선에 쓸 고무렵에 나온 책인데 미국의 전통이다. 근데 그 전통이 지금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서방구에서 완전 패권을 장악할 것. 서방구에 와 있는 중국, 러시아, 이란 너 꺼져 이런 겁니다. 베네수엘라 거기 왜 너네들 와 있는 거야 하고서 큐바, 그린랜드 이게 전부 다 서방구죠. 거기를 미국이 다시 장악하겠다. 중동의 적대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란 너 가. 그리고 유럽 주요 동맹국들이 좌파 정권 교체. 왜 니네가 영국, 프랑스, 독일이 좌파를 해? 왜 친이슬람이야? 그리고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그리고 미국 트럼프 외교의 궁극적 목표 미국의 가장 큰 적 중국을 주저앉히기 없애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못된 미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힘을 빼가지고. 바로 이 같은 일을 자유의 확산, 자유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산 좌파 세력들하고 지금 트럼프가 싸우는 거다. 캐나다 갖고 싶어. 그린랜드도 갖고 싶어. 파나마 갖고 싶어. 파나마 뺏어왔죠. 그린랜드 내일 모레 가져갈 겁니다. 미국이. 방법이 없어요. 다른 나라들이. 유럽이 미국이 그린랜드 먹으려고 그런다니까 군대를 보냈습니다. 몇 명? 40명 다 해서. 영국 1명, 독일 열 몇 명. 16일 날 보냈어요. 40명의 군대가 지키려고 갔어. 그리고 덴마크가 그린랜드 주인이죠. 네가 왜 주인이니? 자기가 주인이라는 게 식민주의입니다. 그린랜드를 몇백 년 전에 자기가 점령해서 먹었거든. 다른 나라 다 독립시켜줬는데 덴마크는 그린랜드를 독립을 안 시켜서 그린랜드가 아직 독립국이 못 된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했더니 덴마크 사람 중에서 미국 와 있던 그 덴마크 그 높은 사람들이 미국 제발 그린랜드 좀 지켜주세요. 독일한테 먹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 기지가 그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미국 기지가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차제에 미국이 내가 이걸 아예 내 거로 만들어 버리겠다. 미국이 트럼프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 역사 이래 저거를 그린랜드를 미국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하자는 대통령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국방장관 이거 가져와야 되겠지 아무래도 얘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참모총장 그린랜드가 있어야지 우리나라 지킬 수 있겠죠? 당연하죠. 모든 대통령이 그랬는데 트럼프는 그걸 직접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미국 의회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한다라고 1995년에 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통령도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못 옮기고 있어요. 왜? 중동이 화내니까. 트럼프가 옮겨버린 겁니다. 1기 때. 아니 대사관이 수도에 있어야지. 아니 대사관이 서울에 있어야지 부산에 있는 게 말이 돼요? 바로 그 트럼프가
그런 면에서 아주 다른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다가 미국 대사관을 옮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번에 마두로 걸린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난 저것도 사실 거의 악마 정도죠. 아니 국민들이 대민다고 총으로 쏴가지고 지금 18,000명이가 죽었다면요. 그래서 끝난 겁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작년 6월 달에 그냥 폭탄해가지고 핵 제거해 버렸죠. 핵이 제거되더라도 완전히 무장 해제당한 것이 아니라 가만 놔두면 또 10년이면 또 만듭니다. 그럼 가서 또 때리겠죠. 지금 이란 대통령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팔라비라는 79년에 쫓겨났던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새 미국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대모하는 걸 독려하고 있고 나는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이란이 저 사람이 있을 때는 미국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도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란하고 한국이 친구였기 때문에 생긴 거 하나 있죠. 강남에 테헤란로.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고 그래서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답니다. 서울로. 바로 그런 세월이 다시 올 수 있어요. 마두로가 까불었죠. 야, 근데 마두로 집을 보니까 진짜 성이더라고요. 지금 저게 놀라운 거는 말이죠. 마두로를 생포하는데 어떻게 마두로의 부하들은 80명이 죽었는데 미국은 한 명도 안 죽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전쟁인데, 이거 정말 이거는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이없이 잡혀 나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거야. 잡혀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어이, 트럼프 씨, 빨리 와서 나 잡아가. 내 여기 기다리고 있을 거야. 시간 끄지 말고 와서 잡아가 이 겁쟁이야 그랬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한테 서양 남자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가 야 이 겁쟁이야 소리가 최악이에요. 야 이 겁쟁이야 나 잡아가봐. 잡아갔죠. 참 권력이 무상한 거예요. 꿇어앉아 저게 뭡니까? 꿇어앉아가지고 그리고 파포 저게 아주 쌍소리인데 그 상스러운 말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렸다. 흑백 사진으로 이게 까불지 마 다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뜻입니다. 너 까불다가 다쳐 그런 소리입니다. 깡패들이 하는 말이죠. 까불면 다쳐 너라는 소리를 저렇게 한 건데 저게 트럼프가 경주 왔을 때 사진이에요. 뒤에 그 배경이 김해공항입니다. 왜 저걸 올렸을까? 아주 헷갈리죠. 트럼프 대통령 저건 뭐 이제 누가 만든 그림인데 트럼프가 마두로를 잡았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까? 다음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 시민들 나와서 막 좋아서 떠들고 그런 장면입니다. 미국 깃발에다가 슈퍼맨을 트럼프로 그려놓고 막 흔들고 그래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그 야당 지도자 여자죠. 저 사람이 지난번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노벨상을 금메달 낸 거를 트럼프한테 줬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당신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고서 그래서 트럼프가 그냥 또 받았어요. 뭐 주는데 받아야지. 그랬더니 노르웨이 정부가 노벨상은 누구한테 주거나 반려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 대통령한테 편지 썼어요. 야, 내가 전쟁을 8개나 끝냈는데 네가 나한테 노벨상을 안 줬어. 이제 나는 평화만 얘기하지 않을 거야. 무서운 얘기했죠. 그랬더니만은 또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노벨상 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라고 또 오리발 내밀고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트럼프는 3일 동안 공산당 2명을 때려잡았다. 마두로 잡혀간 지 3일 만에 아까 말한 미네소타 주지사가 다음번에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세계와 미국의 공산당을 다 박살내고 있는 중이다. 3일 동안에 아주 유명한 공산당 2명을 잡았다. 이런 뜻이죠. 다음은 큐바야. 큐바는 그냥 훅 불면 쓰러집니다. 뭐 가서 건드리지 않아도. 왜? 베네수엘라 기름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기름을 이제 못 주게 됐죠. 큐바는 연로가 바닥났고 돈도 바닥났고 친구들도 모두 사라졌고 큐바가 무너지면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 강대국 코앞에 공산 국가가 있는데 그거를 70년 동안 그냥 놔뒀던 거예요. 미국이. 이게 미국답지 않게 그런 것이죠.
지금 다 바꿔놓는 겁니다. 멕시코의 저 대통령이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너네들 마약 카르텔이 전부 다 깡패들인데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아유, 말로 해요, 말로. 무서워. 카르텔이 무서워. 너도 손봐야 되겠다고 아줌마하고서. 그린랜드는 서방구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군대가 가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을 공식으로 그린랜드가 대한민국 땅의 20몇 배인데, 그러니까 그 무지하게 넓은 땅이에요. 한국이 1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저게 200 몇십만입니다. 그렇게 넓은 땅인데 저거 그냥 인구가 5만 7천 명입니다. 우리나라 한 동밖에 안 돼요. 아주 인구가 없는 나라인데 미국이 그럽니다. 한 사람당 10만 불씩 줄게. 우리나라 같은 1억 5천만 원씩 줄게. 그리고 미국 시민권 줄게. 그거 반대할 사람이 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서방구는 우리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지금 미국 국회의원이 그린랜드를 미국으로 합병해도 된다라는 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일을 이제 더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구입한 보고 있는 책인데 저 저자가 트럼프가 오히려 너무 적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미국은 지난 150년 동안 저걸 갖고 오려고 그랬었고 영국도 갖고 오려고 그랬습니다. 영국도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거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린랜드는 내가 갖고 올 겁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안 가져가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러시아와 중국을 이웃으로 둘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서방구를 다시 차지하고 있다. 북극해는 봉쇄되었다. 역사가 실시간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린랜드는 더 이상 얼어붙은 땅이 아니다. 그린랜드는 글로벌 파워가 되기 위한 기본 초석이다. 그러니 미국이 저걸 안 갖고 가겠습니까? Peace through strength.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 우리는 그린란드에서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을 이웃으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다 얘기할 거 다 했습니다. 그 이제 이란 문제를 트럼프가 이렇게 분석했어요. 자유를 향한 인간의 욕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란의 자유를 지지하라. 맨 처음에 나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마지막 제일 큰 선물이 자유인데 그 자유를 네가 뭔데 빼서 자유를 향한 인간의 욕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란의 자유를 지지한다. 이제 이란 곧 끝나갑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아까 말한 그 이란 79년에 쫓겨난 왕의 아들인데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돌아가겠다. 지금 65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50몇 년 동안 그러니까 79년부터 지금까지니까 47년이네요. 47년 동안 망명을 지금 하다가 지금 막 방송에 나와서 격려하고 그럽니다.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지금 이란에 대해서 왜 폭격 안 하지? 오늘 항공모함이 이란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구사력을 가득 불려놓은 다음에 그때 하는 거죠. 지금 혹시 이란 대통령 도망간다는 말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을 해주는 린지 그레함이라는 공군 대령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것만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는 깡패들, 아예 깡패라고 씁니다. 독재자들, 불량배들, 살인자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가지 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는 깡패들, 독재자들, 불량배들, 살인자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할 때 그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한테 물어봐요. 그래도 공군 대령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하세요. 마두로도 그 사람이 잡으라고 나 조언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둘이 날아가는데 저 둘은 중국한테 치명상을 주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 석유가 나오는 나라는 많지만은 중국한테 석유를 다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깡패들만 중국한테 석유를 팝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란, 그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인데 그 둘이 한꺼번에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중국이 기름을 100이 필요한데 28은 국산을 쓰고 72를 사옵니다.
72%를 사오는데 수입하는 기름의 70%가 이란 거하고 베네수엘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장악을 해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름 우리나라 수입기름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1리터에 당장 3,000원으로 오릅니다. 큰일 나는 거죠. 공장문 닫아야 되고 전기값 오르고 바로 지금 중국이 저런 처지에 지금 놀라운 거는 캐나다의 한 주가 미국이 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알버타 주라는 캐나다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인데 캐나다가 좌파 정부이다 보니까 알버타가 다 독립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그 청원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제 5월달 금년 중에 주민 중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독립하겠다 그러면 독립국 됩니다. 저거 독립국이 되는데 캐나다 석유의 84%가 저기서 납니다. 근데 저 캐나다 저 주의 물동량의 82%가 미국하고 해요. 캐나다하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저 주가. 근데 캐나다가 좌파 정부가 하도 규제가 세니까 우리 나가겠다, 우리 독립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청원 투표하고 있어요. 17만 7천 몇백 명이 되면은 이제 주민 전체 투표해가지고 과반수가 되면은 독립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헌법으로. 저 나라가 독립되면은 그 미국 거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건 이제 뭐 영어로 우리가 레미제라블이라는 비참한 인간들, 더 미저러블스. 거기서 마두로도 나오고 뭐 하여간 저 좌파 뭐 이런 세계 정치가들이에요. 저 맨 밑에 있는 여자는 그 저 멕시코 대통령, 저쪽에 있는 거는 EU 대통령인가 뭐 EU 그런 유럽 연합이에요. 너네들 다 죽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미 죽은 놈들입니다. 미국이 마누엘 노리에가 파나마 대통령인데 현직에 있을 때 끌고 가서 미국 이거 레이건 대통령이 끌고 간 겁니다. 그다음에 사담 후세인은 부시 대통령 때 또 생포해가지고 재판에서 사형 언도했죠. 그리고 헤르난데즈라고 혼두라스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요번에 잡혀간 놈이죠. 예, 최근에. 예, 지금 남미도 전부 다 우파 정부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유명한 좌파 정부인데 좀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우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경제가 팍팍 살아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3, 4등까지 갔던 나라인데 좌파하면서 망했죠. 저 나라가 고기가 얼마나 많은 나라입니까? 소고기 뭐 이런 거가. 예, 보세요. 오늘 마두로가 잡혀갔고 내일 이란 대통령 잡혀갈 거고 또 내일 시진핑이 잡혀갈 거다. 시진핑이 잡혀가는 날이 트럼프가 이제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날이 될 겁니다. 중국이 변하면은 중국이 자유국가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의 그 끝나는 거죠. 지옥 갑니다. 이렇게 범죄들 잡으면 다 엑스표하죠. 이건 소련 사람이 만든 건데 얼마나 자기 대통령이 싫었으면은 저런 걸 만들겠습니까? 이제 다 죽는 마두로 죽고 이란 죽는데 이제 너 하나 남았다는 소련 사람이 소련 그다음에 이거가 난 제일 잘 그린 것 같아요. 예. 마두로 죽고 그다음에 이란 죽고 그다음에 김정은 죽고 푸틴 죽고 시진핑.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다 없어지네. 예.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뭐다라는 걸 제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스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고, 예. 한국이 지금 골치 아파요. 한국통신망법 표현의 자유 훼손, 미 국무부 검열 반대 공식 성명을 했다. 예, 미국 사람들 언론 자유 건드리는 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큐바 공산주의를 피해서 미국으로 간 자기 아버지는 호텔에서 술 만드는 사람, 바텐더. 자기 엄마는 호텔에서 청소하는 사람 출신입니다. 형제가 많은데 유일하게 저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 플로리다 상원의원을 하고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을 하는데 뭐 미국 국무장관 사상 제일 잘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네. 이런 말로도 나와요. 중국 사람이 만든 거죠. 우리가 지금 자꾸 미국한테 맞짱 뜨는데 왜 미국 회사를 못 살겠구니 하고 미국에서 지금 시비를 겁니다. 이 그림 재밌죠? 중국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마두로를 잡으러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그냥 자빠진 것이 이란이에요. 그리고 죽어라 달려가는 것이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닭이 또 뛰어가고 있고, 시진핑 주석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안 살려주죠. 그러니까 미국 이포크 타임스라는 신문, 저 영자 신문인데 이제 한국말로 한 겁니다. 중국한테 친하게 지낸 사람들 시진핑이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미국 하원에서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편인 사람들 중국이 너 도와주지 못하니까 정신들 차려 이런 얘기죠. 고돈창이 저 사람은 또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죠.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중국 화장실에 써 있는 낙서인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와서 시진핑을 제발 잡아가 주세요. 그래서 14억 중국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게 그 세계의 무드입니다 지금. 중국이 크면은 민주국가가 되고 착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죠. 미국이 손보는 겁니다. 저 책은 미국의 가장 전략적인 대치수가 중국이 크면은 민주국가가 될 줄 알고 중국을 길러준 것이다 라고 쓴 책이죠.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고 자꾸 그래요 저 사람이. 너네 역사의 오른편에 서라. 역사의 오른편이 누굽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중국이 오른편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나라랑 왜 다 싸워요? 옆에 있는 모든 나라랑 싸웁니다.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 싫어해요. 그러면 오른편이 아니지. 미국 얘기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막 불어나고 회사가 막 불어나는 주, 텍사스주에는 지난 5년 동안 200개의 기업들이 들어갔대요. 엄청나게 텍사스가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전부 다 공화당 보수 우파주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인구 빠져나가는 주들, 매사추세츠, 보스턴, 하버드 있는 그 주죠. 뉴욕주, 뉴저지,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전통적으로 좌파주들입니다. 좌파주에서는 사람이 빠져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질서인데 뭐냐면은 인구가 빠져나가면 국회의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주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정원이 주는 거예요. 정원이. 그리고 공화당주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불법 이민자들한테 투표를 못하게 하면은 공화당이 20몇 명이 늘어난대요. 공화당이 20몇 명이 늘어난다고. 전부 다 중국 학생이 가서 카말라 해리스 찍고 나오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아닌데 어떻게 미국 대통령을 뽑아? 이거 안 보고 그냥 가면 그걸 주니까. 그런 거를 지금 다 바꿔나가고 있죠. 지금 저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다리죠. 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이 가장 많이 떠난 주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다 피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죠.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어디 갑니까?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으로 많이 나간답니다 지금. 흑인이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얘기죠. 트럼프는 아직까지 어떤 대통령보다 위대합니다. 우리가 트럼프에 투표한 것을 아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92%가 트럼프 찍은 사람들한테 잘합니까? 물었더니 92%가 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번에 가봤더니 바이든 때는 기름값이 $5대였습니다. $5대. 저 캘리포니아는 $6, $7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2 됩니다. 텍사스 같은 데는 $2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름값의 반도 안 돼요. 대충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미국은 거리가 멀어서 기름을 자주 넣습니다. 그때마다 돈이 그냥 뭐 몇십 불씩 나가는데 그게 절반이니까 기분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물가 달걀값이 몇십 %가 내려가고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돼가지고 미국도 바꾸고 있고 세계도 바꾸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 보면 영 다른 소리 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아주 괜찮은 여성분인데 트럼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트럼프 아주 못쓸 인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그 사람이 있어서 고맙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계를 바꿔나가고 있는데
뭐 우리가 다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자유를 가지는 세상, 북한이 통일되는 것이 북한이 자유화되는 그런 날이죠.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또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